어르신, 믿어지지 않아요. 그 정선 강원랜드의 전설적인 인물이 설마 했는데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예전 그 얘기 사실이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딸 거야. 아들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민수를 떠올리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다음 순간 다시 테이블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진 그의 절규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작은 노인정.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기훈, 올해 74살인 이 노인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바둑판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배어 있고 바둑돌을 집어드는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기훈이 형, 오늘도 바둑 두러 왔구만. 그런데 형은 정말 신기해. 바둑만 두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노인정 상주 멤버인 김철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궁금한 듯 말합니다. 기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바둑판을 정리하고 흑돌과 백돌을 나누어 놓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프로기사처럼 세련되고 정확합니다. 바둑이 시작되자 기훈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매서운 집중력과 계산적인 냉정함이 그의 얼굴을 지배합니다. 상대방이 한 수를 둘 때마다 기훈의 눈은 바둑판 전체를 스캔하며 수십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은 점점 기훈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봐봐, 기훈이 형 바둑 두는 거 정말 무서울 정도야. 맞아, 저런 눈빛으로 바둑판을 보는 사람 처음 봐. 뭔가 일반인하고는 다른 느낌이야. 마치 프로 도박사 같은. 마지막 말이 나오자 노인정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도박사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긴장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훈은 그런 주변의 시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바둑에만 몰입합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이미 모든 수를 계산해 놓은 것처럼 망설임이 없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상대방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자신이 두는 모든 수가 기훈에게는 이미 예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훈은 상대의 수를 보자마자 즉시 응수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계산 능력은 범상치 않습니다. 항복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손을 들고 맙니다. 불과 30분 만에 완패당한 것입니다. 기훈은 이때서야 평소의 온화한 표정을 되찾으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어르신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기훈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실력과 집중력이었습니다. 기훈이 형, 솔직히 말해봐. 젊었을 때 뭘 했던 거야? 이런 실력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기훈을 바라봅니다. 기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평소에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바둑을 좋아해서 많이 뒀을 뿐이죠. 에이, 그게 말이 돼? 저런 실력이 그냥 취미로 나와?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어르신들의 추측이 이어지지만 기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기훈은 평소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노인정을 나섭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유독 많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기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바둑을 두면서 느꼈던 그 익숙한 감각,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쾌감,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느낌들이 그를 과거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1997년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연립주택 옥탑방, 42살의 박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막막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고 7살 아들 민수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우는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남은 것이라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집도 잃었고 다니던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기우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우는 민수를 이웃집에 맡기고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시키고 혼자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야. 강원랜드에서 하룻밤에 1,000만 원 땄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게 말이 돼? 아니야, 진짜라니까. 우리 형이 직접 봤어. 100만 원 들고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나왔다고. 술에 취한 중년 남성들의 대화였지만 기훈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원랜드라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의 절망적인 현실의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강원랜드가 뭔가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술 취한 남성은 기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야.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 거기서 대박 터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나요? 기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해. 일을 각오도 해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자네 얼굴 보니까 뭔가 절박해 보이는데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기훈은 자신의 처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실직, 그리고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까지. 술 취한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볼 만하지. 하지만 명심해. 도박은 양날의 검이야.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특히 자네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해. 하지만 기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잃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정확히 98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민수를 며칠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에 다녀와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선뜻 승낙해 주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빠가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좋은 일자리 구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며칠만 기다려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정선행 버스표를 끊으며 기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득한 산들이 지나가고 점점 멀어져가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기훈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인생 역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인 9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버스는 운명의 장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선에 도착한 기훈은 강원랜드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유리창으로 뒤덮인 건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흥분감이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입구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카지노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에 몰입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훈은 우선 가장 간단해 보이는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습니다. 레버를 당기자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두 번째도 실패. 하지만 세 번째에서 작은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3만 원입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코인 소리에 기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000원이 3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도박의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3만 원은 다시 10,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훈은 다른 게임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흥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 앉자 딜러가 친절하게 게임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쪽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지 맞추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었지만 실제로 게임이 시작되자 기훈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기훈은 플레이어에 5만 원을 걸었습니다. 카드가 공개되자 플레이어 7 뱅커 5. 기훈의 승리였습니다. 5만 원이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도 운이 따랐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네요.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왜 이제야 이곳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의 함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서 기훈은 욕심을 부려 20만 원을 모두 걸었습니다. 결과는 참패. 순식간에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박은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 조절이죠. 딜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기훈의 마음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충동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기훈은 더욱 신중하게 게임에 임했습니다. 카드의 합이 20일에 가깝게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바카라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몇 게임은 소액으로 시작해서 게임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훈은 점차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기면 짜릿한 쾌감이, 지면 절망적인 분노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들이 그를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기훈은 테이블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지노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는지 밝아졌는지도 모른 채 오직 카드와 칩, 그리고 승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기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98만 원으로 시작해서 15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훈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나빴어. 내일은 분명 다를 거야. 기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박의 독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서도 기훈의 머릿속에는 카드 그림과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아들 민수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내일의 게임에 대한 기대감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카지노에서의 사흘째 밤, 기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게임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5만 원은 어느새 3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절망감이 그의 얼굴을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기훈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설친 탓에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지노 밖으로 나온 기훈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에는 차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그녀의 이름은 김미경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잃으셨죠? 기훈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초보자가 겪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기훈이 사양했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근처 식당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음식을 받은 기훈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냥 운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나요? 기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강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수십억을 따고 나간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박사요? 기훈이 되물었습니다. 네, 강민호라는 분인데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철저한 계산과 심리전, 그리고 완벽한 자제력으로 게임을 하죠. 마치 바둑을 두듯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말이에요. 바둑이라는 단어에 기훈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을 좋아했던 그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카지노에 나타나시거든요. 아마 내일쯤 오실 것 같은데 멀리서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기훈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 박사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의 말대로 한 남자가 카지노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특별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게임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마치 바둑을 두듯이 차분하고 계산적으로 배팅했습니다.
기훈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강민호는 연속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판단력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강 박사예요. 미경이 기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다르죠? 2시간 동안 게임을 지켜본 기훈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왔을 때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기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자를 받지 않는다. 돌아가라. 하지만 기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절실합니다. 어린 아들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강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3일을 기다려라. 3일 동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래도 하겠다면 그때 다시 와라.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기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3일 후 기훈은 강민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게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경외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산과 심리 분석을 통해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전체 판세를 읽듯이 카지노 게임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겠다는 거냐?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꼭 배우고 싶습니다. 기훈의 대답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기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방식은 엄격하다. 감정적으로 게임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교육은 관찰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기훈에게 다른 도박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저기 앉은 남자를 봐라. 연속으로 지고 있는데도 베팅 금액을 늘리고 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기훈은 강민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카지노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길 때는 흥분해서 더 큰 돈을 걸고 질 때는 분노해서 무리한 베팅을 했습니다. 도박은 심리전이다. 상대의 심리를 읽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기훈에게 도박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바둑에서 한 수 한 수가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모든 베팅이 계산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에는 실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는 기훈에게 자신의 돈으로 직접 게임을 해보게 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해라. 이 돈을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강민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해도 게임이 시작되면 감정이 앞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훈을 지도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돈을 보고 있다. 돈을 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다. 칩을 게임의 도구로만 생각해라. 강민호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임을 할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바카라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블랙잭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됐다. 너만의 스타일이 생겼군. 강민호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큰 돈을 다루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훈의 실력이 늘어가면서 카지노 직원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훈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제 강민호의 제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훈이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달부터 기훈의 수익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져온 98만 원은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5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카지노 측에서도 그를 VIP 고객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위험한 유혹들도 다가왔습니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다는 허영심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런 기운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 너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한다. 하지만 연속된 승리에 도취된 기훈은 강민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스승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1년 후 기훈의 자산은 10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그를 위한 전용 VIP룸을 마련해 주었고 전담 직원까지 배치했습니다. 그는 이제 강원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박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성공했다. 기훈은 VIP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들 민수에게 보낼 생활비는 풍족했고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일 후 기훈은 강민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게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경외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산과 심리 분석을 통해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전체 판세를 읽듯이 카지노 게임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겠다는 거냐?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꼭 배우고 싶습니다. 기훈의 대답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기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방식은 엄격하다. 감정적으로 게임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교육은 관찰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기훈에게 다른 도박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저기 앉은 남자를 봐라. 연속으로 지고 있는데도 베팅 금액을 늘리고 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기훈은 강민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카지노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길 때는 흥분해서 더 큰 돈을 걸고 질 때는 분노해서 무리한 베팅을 했습니다. 도박은 심리전이다. 상대의 심리를 읽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강민호는 계속해서 기훈에게 도박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바둑에서 한 수 한 수가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모든 베팅이 계산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에는 실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는 기훈에게 자신의 돈으로 직접 게임을 해보게 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해라. 이 돈을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강민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해도 게임이 시작되면 감정이 앞서곤 했습니다. 하루는 연속으로 3번 실패하자 기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민호가 즉시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을 봐라. 화가 나 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강민호의 차가운 지적에 기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돈을 보고 있다. 돈을 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다. 칩을 게임의 도구로만 생각해라. 한 달이 지나자 기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임을 할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바카라에서 딜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고 블랙잭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패턴을 분석해 자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됐다. 너만의 스타일이 생겼군. 강민호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큰 돈을 다루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훈의 실력이 늘어가면서 카지노 직원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훈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제 강민호의 제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기훈의 수익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져온 98만 원은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5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카지노 측에서도 그를 VIP 고객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카드와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호텔 스위트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훈의 자산이 10억 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카지노에서는 그를 위한 전용 VIP룸을 마련해 주었고 전담 직원까지 배치했습니다. 그는 이제 강원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박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위험한 유혹들도 다가왔습니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다는 허영심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런 기운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 너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한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지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승리에 도취된 기훈은 강민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스승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기훈의 자산은 100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강원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딴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성공했다. 기훈은 VIP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들 민수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도 꿈꿔보지 못했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0억 원의 부를 축적한 기훈은 이제 강원랜드에서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측에서는 그를 위해 전용 출입구까지 만들어 주었고 그의 한 번의 베팅이 카지노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기훈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훈아, 요즘 좀 이상해. 김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그녀는 기훈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졌어. 기훈은 미경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단지 더 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그의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기훈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보고 도박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기훈의 오랜 친구 철수도 있었습니다. 기훈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철수는 기훈의 VIP룸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내처럼 돈을 벌고 싶어. 기훈은 철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지만 지금의 철수는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철수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10년 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래도 내가 가르쳐주면 빨리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사이 아니야? 철수의 간청의 기훈은 결국 그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훈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따라 몇 번 이겼지만 곧 연속으로 큰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훈아, 제발 도와줘.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철수가 기훈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기훈은 철수의 상황을 보며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이 더욱 빛나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경고했잖아. 도박은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 철수의 절규에도 기훈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적인 감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훈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성공담을 듣고 도박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그에게서 비법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기훈은 자신이 마치 구루처럼 추앙받는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기훈 형님,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형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간청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기훈은 그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호가 기훈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너는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돈만 보고 사람을 잃고 있어. 스승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욱 성공하고 있는데요. 기훈의 대답에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냐? 너는 이제 도박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성공에 중독되었다. 강민호의 말은 예리했습니다. 내 주변을 봐라. 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훈은 강민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비롯해 자신을 따라하려다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스승님은 제 성공을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기훈의 말에 강민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제자가 아니다. 이제 너와는 인연을 끊겠다. 강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기훈은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며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일까? 창밖을 바라보며 기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이 강원랜드에서의 화려한 생활에 도취되어 있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훈 씨,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아내였습니다. 고시원에서 목을 매달고 기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철수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10년 만에 떠나는 강원랜드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기훈은 초췌해진 철수의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철수를 그곳에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원망의 말이 이어졌지만 기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정 앞에 놓인 편지 봉투를 건네받은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 너처럼 큰 돈을 벌어보려고 뛰어든 내가 참 바보 같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기훈아,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너는 돈을 얻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제발 너만큼은 나처럼 되지 마라. 편지를 읽은 기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기훈은 철수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철수의 아내는 기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철수 같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 말이 기훈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인간성을 잃었고 부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기훈은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했습니다. 10억 원을 현금으로 만든 후 철수의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철수의 아내는 그 돈을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철수를 되살려주지는 못하죠. 기훈은 서울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부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원랜드로 돌아온 기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VIP룸의 화려함도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도박 중독자 치료센터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구나. 기훈은 마지막으로 강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그런 기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자가 되었군. 강민호의 말에 기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기훈은 강원랜드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VIP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어둠들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훈은 친구의 영정을 향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간단한 짐 하나만 들고 강원랜드를 떠났습니다. 10여 년간의 화려했던 도박꾼 인생을 뒤로하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도착한 기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강원랜드의 화려한 조명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정착한 기훈은 처음에는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10여 년간 매일 수억 원이 오가는 긴장감 속에서 살던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기훈은 우연히 해운대 노인정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쯤 그곳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바둑이었지만 도박에 빠진 후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세요? 노인정 관장이 기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바둑 두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요. 기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바둑판 앞에 앉은 기훈은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카지노에서의 치열한 심리전과는 달리
바둑은 순수한 두뇌 게임이었습니다. 돈이 걸리지 않은 게임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머, 이분 바둑 정말 잘 두시네요. 상대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훈의 바둑 실력은 카지노에서 키운 집중력과 계산 능력이 더해져 예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기는 것보다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기훈은 그곳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나타나 바둑을 두고 5시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기훈은 결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이 형, 정말 신기해요. 바둑 실력도 대단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김철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뭘 하셨던 건가요?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훈은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철수의 죽음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충격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훈은 책상 서랍에서 철수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기훈아,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훈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긴 것은 돈이었지만 정작 잃은 것은 훨씬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뭘까? 기훈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버는 거?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 다음 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던 기훈은 한 어르신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둑은 인생과 같아요.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두느냐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두는 것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기훈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상대의 실패가 곧 자신의 성공이었죠. 하지만 바둑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겨루고 게임이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바둑판처럼 한 수씩 두는 거요. 기훈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큰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훈은 이제 완전히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도 쓰라린 실패도 모두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훈은 늘 그랬듯이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알겠어. 진짜 이기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였어. 너도 이제 편히 쉬어. 바둑돌을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보는 기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돌은 내가 놓지만 삶은 돌보다 가볍다. 그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거운 승부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기훈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노인정에서 바둑을 둘 것이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